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가 걸어 다니는 길, 매일 오가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집과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이에요. 그 시작에는 언제나 중장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세상을 다져온 묵직한 손. 그 손이 바로 굴착기, 불더조, 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우리나라 발전의 숨은 주역들이죠.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도로를 깔고 다리를 세우고 도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한 대의 중장비가 수십 명의 인력을 대신했고 하루에도 수백 톤의 흙을 옮기며 기적 같은 속도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도시의 심장을 뚫는 굴착기, 산을 깎아 길을 낸 불도저, 하늘 위로 빌딩을 올린 타워 크레인. 이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터전을 만든 조용한 건설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게 걷는 인도 위에는 수많은 중장비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차창 밖에 스쳐 지나가는 공사 현장에도 언제나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도로를 넓히고 터널을 뚫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 중장비들은 각자 맡은 역할이 모두 다 다릅니다. 우리가 모두 생김새가 다르고 그 생김새에 따라 모두 같은 역할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흙을 파는 기계, 땅을 다지는 기계, 돌을 나르는 기계, 그리고 무거운 자재를 들어올리는 기계까지. 이 모든 것들이 모여야 하나의 도시, 그리고 하나의 길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던 중장비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며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술과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이 영상은 단순한 기계 소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땅을 만든 주역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세상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 중장비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곳곳에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중장비입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을 세우고 도로를 깔고 산을 깎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는 기계들. 이들은 인간의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대신 해내며 우리가 사는 공간의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을 넘어서 인류의 발전을 이끌어온 10가지의 중장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야 할 장비는 휠 로더입니다. 멀리서 보면 커다란 삽을 앞에 탄 트랙터처럼 보이지만 이 장비는 단순히 흙을 나르는 기계가 아닙니다. 휠 로더는 건설 현장의 시작점에 등장합니다. 땅을 파기 전에 토사를 치우거나 모래를 옮기고 현장을 정리하는 첫 단계의 주역입니다. 휠 로더의 앞부분에는 거대한 버킷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버킷은 수톤의 흙과 모래를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으며 강력한 유압 시스템을 통해 부드럽고 정밀한 조작이 가능합니다. 휠 로더가 휠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유는 바퀴형 이동 장비이기 때문인데요. 이 덕분에 포크레인보다 훨씬 빠르게 현장을 누빌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 작업에도 휠 로더는 빠질 수 없는 존재인데요. 대형 버켓을 이용해 눈을 밀어내거나 모아서 옮기며 도심을 다시 도로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소중한 중장비입니다. 또한 광산에서는 막대한 양의 자갈을 로딩하고 폐기물 처리장에서는 쓰레기를 정리하며 항만에서는 자재를 옮기며 물류의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휠 로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운전석 안에는 정밀한 계기판과 전자제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고 GPS 기반의 작업 기록, 자동 수평 조절 기능, 그리고 연료 효율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제어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업자는 이 휠 로더의 팔을 마치 자신의 팔처럼 조작하게 되는데요. 단 몇 분 만에 수백 톤의 토사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걸로 큰 힘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요. 작은 조각이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도시의 길을 열고 땅을 다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휠 로더 이 하나의 장비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휠 로더는 현장의 개막자, 건설의 첫 장면을 연출해내는 최고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레이더라고 해. 도로가 평탄하고 고르게 다져진 이유. 그 배경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거인이 있어. 그 이름은 모터 그레이더. 흙과 자갈을 정밀하게 평탄화하고 도로의 경사를 조정하는 마무리의 달인이야. 그레이더는 길고 낮은 차체에 거대한 블레이드 날을 가운데 장착하고 있어. 이 블레이드는 좌우 각도 물론 높낮이 기울기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도로를 일정한 경사로 평탄하게 깎아내리는 정밀 장비야. 단순히 흙을 밀어내는 불도저와 달리 그레이더는 마치 조각가처럼 미세한 각도와 곡선을 다듬기도 하지. 대표적으로 도로 건설의 마지막 단계, 즉 흙길을 다듬고 배수 경사를 맞추며 아스팔트 포장을 위한 정밀 평탄한 작업이 투입되곤 해. 또 겨울철에는 제설용으로도 활약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북미나 유럽에서는 도로에 눈을 밀어내는데 절대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장비야. 그레이더는 보통 6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석은 높은 곳에 위치해 전방 시야가 탁 트여 있어. 운전자는 레버와 조이스틱으로 블레이드를 정밀하게 조정하면서 도로의 중심선과 높낮이를 맞추어 가곤 하지. 이 정교한 조작은 경험이 풍부한 오퍼레이터의 손끝에서 탄생하곤 해. 이 장비가 중요한 이유는 도로의 평탄도와 경사는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야.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경사는 배수에 영향을 주고 잘못된 평탄화는 비가 오면 도로가 쉽게 파손되거나 침하되기 때문이지. 따라서 그레이더의 작업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손길 중에 하나라고 해. 최근에는 GPS와 레이저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 그레이더가 등장했는데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자동으로 블레이드를 조정하고 오차를 1cm까지 줄이는 그렇게 많이 그런 수준의 진화를 했대. 이제 그레이더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잘 자리 잡았어. 도로, 공항 활주로, 댐, 발전소 부지. 이 모든 평탄한 대지는 그레이더의 손끝에서 완성되곤 해. 언제나 마지막에 등장해 조용히 완벽함을 완성하는 장비. 그레이더는 오늘도 땅 위의 조각가로 묵묵히 움직이고 있어. 도로의 조각가라고 불리는 장비, 이 그레이더. 그레이더는 단순히 땅 고르기가 아니야. 그 위에서 달리는 수많은 차량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이지 않는 정밀한 예술가. 바로 그레이더야. 세 번째 소개할 중장비는 바로 크롤러 크레인이야. 건설 현장에서 큰 철골들 어떻게 세워지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바로 크롤러 크레인을 통해서 할 수 있대.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세워질 때 그 모든 무게를 들어올리는 그 힘의 주인공이 바로 크롤러 크레인이지. 바퀴 대신 무한 궤도, 즉 크롤러를 장착하고 거대한 부물, 하늘로 뻗은 괴물. 와우, 그게 바로 크롤러 크레인이야. 이 크레인은 바퀴가 아닌 탱크처럼 생긴 트랙, 무한 궤도를 움직이게 되는데 덕분에 울퉁불퉁한 지면이나 부드러운 흙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붐은 최대 수십 미터까지 뻗어 올라가 수백 톤의 철골, 크리캐스트 구조물 또는 발전소 부품을 들어올리기도 한대. 와우. 특히 타워 크레인이 설치될 수 없는 임시 현장 또는 발전소, 조선소, 교량 공사 등 대형 구조물을 조립할 때 아주 빛을 발하는 중장비야. 한번 조립하면 해체 없이 그대로 이동이 가능해.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의 핵심
장비로 아주 중요하게 꼽히는 장비지. 크롤러 크레인의 핵심은 균형이야. 뒤쪽에는 수십 톤짜리의 카운터 웨이트가 장착되어 전방의 무거운 하중을 안정적으로 버텨내고 있어. 붐의 각도, 하중의 중심, 지면 상태까지 계산하며 무게중심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해. 세계 최대 크롤러 크레인인 리빅 LR 13000은 최대 3000톤을 들어올릴 수 있대. 와, 진짜 대단하다. 그건 바로 비행기 한 대를 통째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는 중장비라는 거지. 크롤러 크레인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로 꼽혀. 굉장히 조용하지만 거대한 힘으로 세상을 세우고 있는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지. 이렇게 큰 크롤러 크레인, 하늘 높이 솟아있고 위로 뿜어져 있는 분수 같은 존재라고나 할까? 크롤러 크레인은 인간이 세운 거대 구조물의 팔로서 움직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도시의 뼈대를 세워나가는 건설의 척추라고도 볼 수 있지. 자, 이제는 땅 속에 있는 중장비로 들어가 보자.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를 뚫고 가는 거대한 용. 그 이름은 바로 TBM, 터널 보링 머신. 땅 속에 길을 만드는 가장 효율적이고 정밀한 장비야. 줄여서 TBM이라고 부를게. TBM은 거대한 원통형의 몸체를 앞부분에 회전하는 커터 헤드를 달고 있어. 와우. 이 커터 헤드는 초당 수십 회를 회전하고 단단한 돌멩이, 즉 단단한 암반을 부숴내고, 뒤쪽에서는 그 부순 암석을 벨트 컨베이어로 후방으로 보내버려. 그리고 그 자리에 곧바로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끼워 넣어 터널의 벽을 완성해버려. 즉 굴착, 운반, 지보, 즉 보강을 한 번에 수행하는 지하의 올인원 공장이라고 보면 돼. 와우. TBM은 도시 지하철, 고속철도, 상하수도관, 심지어 해저 터널에도 사용이 된대. 대표적인 예가 영불 해저 터널, 유로 터널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어. 길이가 50km의 해저 터널을 뚫기 위해서 직경 8m, TBM 11대가
투입돼서 6년간 작업했대. 와우. TBM의 가장 큰 장점은 폭파식 굴착에 비해서 진동과 소음이 적고 도심에서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점인데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하게 안전하다고 생각되네. GPS, 센서, 자동 제어 시스템이 결합된 현대 TBM은 지하 100m 깊이에서도 수센티미터 단위의 정밀 시공을 가능하게 한대. 와. TBM은 단순히 기계로 볼 수 없대. 왜냐면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지하 공장이며 도시 인프라를 가능하게 한 문명의 상징이기 때문이지. 와, 대단한데? 하루에 수십 미터씩 정확한 방향으로 도시를 관통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지하의 길을 이 터널 보링 머신이 가장 먼저 머리를 들이밀고 가는 거지. 와, 이건 단순한 굴착기가 아니라 집안의 상태를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압력과 습도를 제어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지하의 공학자라고 불리우지. 지상에서 발전은 눈에 띄지만 TBM이 만든 지하의 길 없이는 그 어떠한 도시도 완성될 수 없는 거야. 아주 땅속에 멋진 중장비가 있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아주 멋진 중장비는 드래그 라인 엑스커베이터라는 중장비. 거대한 버킷이 와이어에 매달려 산처럼 쌓인 흙 더미를 통째로 퍼올리는 장면이래. 이 장비가 바로 드래그 라인 엑스커베이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대. 이 장비는 버킷을 붐 끝에서 와이어로 조정하면서 먼 거리의 흙을 끌어당기고 퍼올리는 구조래. 기존에 굴삭기가 왜 낮은 곳에서는 이렇게 해서 흙을 퍼올렸잖아. 그런데 이 드래그 라인 엑스커베이터는 기존 굴삭기가 닿지 못하는 아주 깊은 곳이나 아주 먼 곳까지 작업할 수 있대. 석탄 채굴장, 대형 광산, 댐 공장에서 주로 활약하게 된대. 특히 노천 광산에서는 수십 미터 깊이의 흙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대. 그치. 노천 광산에서는 아주 필요한 중장비겠네. 세계 최대 드래그 라인인 빅머스. 이런 기계 이름이 있는데, 무게가 무려 13,000톤. 그리고 버킷 용량은 170세제곱미터. 잘 감이 안 오지? 이거는 한 번에 자동차 30대 분량의 흙을 퍼올릴 수 있대. 무게가 진짜 어마어마하겠네. 와. 드래그 라인은 단순히 땅을 파는 기계가 아니래. 드래그 라인 엑스커베이터는 자연과 맞서 싸우며 자원을 캐내는 아주 거대한 손길로
변한대. 와우. 인간의 손으로는 수백 년이 걸릴 일들을 이 드래그라인 엑스커베이터는 며칠 만에 뚝딱 해내는 거야. 이 장비의 스케일은 어마어마한데 붐 길이만 100m가 넘고 무게는 수천 톤에 달한대. 이동이 정말 쉽지 않고 그렇지만 한번 설치되면 거대한 대지를 바꾸는 아주 괴력의 기계로 변해버린대. 드래그 라인은 말 그대로 산을 옮기는 기계인 거야. 드래그 라인 엑스커베이터로 뭐 옮겨보고 싶어? 나는 드래그 라인 엑스커베이터를 보면서 움켜있는, 왜 우리가 맨날 저기 속초에 있는 돌멩이 많은 지역 가면은 쟤네는 언제부터 웅크리고 있었고 얼마 뒤면 일어나서 뛰어가서 여기 가서 앉았고 이런 막 이소부화 같은 얘기들 막 하잖아. 그런 이야기처럼 얘네들이 웅크리고 있다가 탁 일어나가지고 돌멩이 차 5대 분량의 돌멩이를 와와와와와 이렇게 안고 저벅 걸어가는 게 상상으로 떠오르네. 참 멋진 중장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 6번째는 작고 민첩한 스키드 스티어 로더라는 거야. 앞서 1번부터 5번까지는 굉장히 크고 왕창 모두 퍼내는 약간 그런 것들을 소개했다면 이번에 소개할 중장비는 바로 조그만한 작고 민첩한 놀라운 다재다능함을 가진 장비 스키드 스티어 로더야. 이 장비는 마치 공사 현장에 맞는 도우미 같이 이렇게 빠르게 이곳 저곳 다니면서 움직여. 4개의 바퀴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인대. 그리고 좌우를 회전하면서 제자리에서 회전이 가능하대. 그래서 좁은 공간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거야. 전면의 버켓을 다양한 어태치먼트로 교체하면 포크레인, 제설기, 해머, 브러쉬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야. 건설 현장, 농장, 제설 작업, 조경, 폐기물 처리 등 얘가 안 움직이는 데가 없네. 아주 왜 엄청 조그마한 애가 빨빨거리면서 정말 잡다한 일을 다 하잖아. 이 중장비가 바로 그런 애였네. 얘가 활약하지 않은 곳이 없대. 작지만 강력한 유압 시스템 덕분에 버킷 하나로 흙을 푸고 자갈을 옮기고 땅을 평탄화하면서 때로는 눈까지 다 치워버린대. 스키드 로더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현장에서 그 어떠한 장비보다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정확히 움직이고 유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래. 와, 빠르고 정확하고 빠릿빠릿 움직이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지. 이 기계 없이는 도시 건설의 세밀한 마무리는 불가능하대. 와,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중장비네. 이 중장비는 또한 조경 작업도 하는데 한 대의 장비로 정말 수십 가지 일을 해내는
만능 조력가의 역할을 하고 있대. 그래서 크기는 아주 작지만 효율은 굉장히 놀라우며 중장비계의 스위스 군용칼. 스위스 군용칼이 그런 역할을 하나 봐. 굉장히 잘 잘리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왜 그런 거 있잖아. 작은 건데 여기로 칼도 되고 드라이버도 되고 뭐 이것저것 다 나와가지고 맞는 칼로 가제트 파일처럼 요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스키드 스티어 로더가 공사 현장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존재로 아주 작고 밀접한 스키드 스티어 로더. 이런 작고 밀접하면서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쏙쏙쏙쏙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이런 중장비 같은 사람, 우리 사회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자, 이제 벌써 7번째 중장비야. 7번째 중장비는 뭐냐면 바로 아스팔트 피니셔라는 중장비야. 이제 도로 위에서 올라가서 움직이는 중장비를 소개해 볼게. 아주 매끄러운 도로를 만드는 장비야. 그 주인공이 바로 아스팔트 피니셔인데, 이 아스팔트 피니셔는 아주 뜨겁게 녹인 아스팔트를 일정한 두께로 깔고 평탄하게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어. 뒤따르는 롤러가 마무리 다짐을 하기 전 도로의 모양을 결정짓는 이 핵심적인 단계가 바로 이 피니셔, 아스팔트 피니셔의 몫이라고 볼 수 있지. 와우.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진동 다짐, 정밀한 속도 제어로 균일하고 매끄러운 도로를 완성하게 돼. 와우. 후방에 스크리드가 있어서 온도와 진동을 조절해서 균일한 포장층을 만들어내는데, 포설된 아스팔트는 이후 롤러 컴팩터가 다져서 완벽한 포장 도로가 되는 거야. 피니셔의 정밀도는 1m 이내인데 속도는 시간당 수십 미터를 간대. 도로, 활주로, 주차장 등 모든 포장 현장에서는 완전한 필수 장비인데, 최근에는 GPS를 활용해서 두께랑 경사 이런 걸 자동으로 계산한대. 그래서 작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록하곤 한대. 운전석에서 이거를 쭉 바라보면서, 왜 옛날에 우리가 먹물 위에 롤러로 이렇게 롤러 한 다음에 종이 위에 쭉 검은색으로 먹물을 묻히듯이 일정한 그 속도와 그 무게감, 그런 걸로 쭉 눌러주는 거지. 그러면 골고루게 평평하게 되는 거지. 진짜 이거는 미래로 이루어지는 인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운전석에서 이걸 하면서 쭉 도로를 갈 때 이건 단순히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달리는 미래에 이어지는 인류의 흐름으로 그 길을 보는 거지. 와, 오늘도 이 아스팔트 피니셔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묵묵히 달리며 우리가 안전하게 달릴 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 근데 나는 이 그림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반죽을 탁 놓은 다음에 그거를 롤러로 쭉쭉 밀 때 일정하게 되잖아. 아, 사탕도 그렇잖아. 사탕을 만들 때
커다란 그 설탕 덩어리를 착 놓은 다음에 커다란 롤러로 쭉 싹쓱 싹쓱 밀면 이게 밀리면서 판판해지잖아. 이 아스팔트 피니셔도 아주 뜨거운 아스팔트를 도로에 척 넣은 다음에 이걸로 판판하게 밀어주는 거지. 내가 이 길을 만들면서 말이야. 굉장히 희열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왜 자꾸 먹을 게 생각나지? 나 지금 당 떨어지는 시간인가 봐. 자, 이제 8번째 내가 소개할 중장비는 스크레이퍼라는 거야. 이 스크레이퍼는 땅을 파고 씻고 옮기고 평탄화까지 하는 마법의 기계라고 불려지는데, 와, 우리 왜 넓은 공항 부지나 고속도로 현장 본 적 있나? 끝이 보이지 않는 대지를 평탄하게 다지고 거대한 흙더미를 이리저리 옮겨놓는 그 현장 말이야. 그 뒤에는 하나의 장비로 3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는 아주 놀라운 기계가 있어. 그 이름은 바로 스크레이퍼야. 이 장비는 굴착, 운반, 스크레이퍼 평탄화를 한 번에 수행하는 진정한 만능형 중장비야. 스크레이퍼는 외관만 보면 커다란 트럭처럼 보이거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보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통을 자리하고 있어. 앞쪽의 날이 땅을 깎아내며 흙을 보울 안으로 밀어넣고 보울이 가득 차면 뒷부분을 들어 올려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 밑을 열어서 흘려보내는 자동으로 평탄화하는 것까지 수행하게 되는. 어차피 이 한 사이클이 약 5분에서 10분 이루어지는데, 이 사이클이 산을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면서 산을 평지로, 평지를 도로로 바꾸었대. 스크래퍼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넓은 부지 정리가 필요한 대형 공사야. 공항 활주로, 고속도로, 산업단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단시간에 막대한 양의 토사를 이동시켜야 하는 작업에서 아주 필수적이야. 왜냐하면 굴삭기와 덤프트럭 조합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굴착기, 운반, 평탄화가 각각 분리된 장비 없이 스크래퍼 날로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지. 스크래퍼의 핵심은 속도와 정밀성이야. 전면 블레이드가 정확한 깊이로 땅을 파고 그 깊이를 GPS나 자동 제어 시스템이 제어해. 이제 숙련된 오퍼레이팅은 단순한 저종수가 아니라 정밀한 지형 설계도에 따라 오늘날 스크래퍼는 단순한 중장비가 아니야. GPS, 자율주행, 3D 지형 데이터를 연동되어 정밀한 토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작업을 수행해. 심지어 작동 작업 중에 연료 효율 기반 토사 이용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 정밀한 토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작업을 수행하곤 해. 심지어 작업 중 연료를 효율적으로 쓰는 시간, 토사 이용량, 심지어 작업 중 연료 효율과 시간, 토사 이동량까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스크래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지를 다듬고 도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장비. 스크레이퍼는 그 거친 바퀴 아래로 미래의 도로와 활주로를 깎아내리며 세상을 평탄하게 만드는 조용한 조각가였어. 대규모 토목 현장에는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을 만드는 기계. 아무리 좋은 도로라도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금세 갈라지고 무너져. 단단한 길을 만드는 마지막 손길. 바로바로 롤러 컴팩터라고 해. 그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장비야. 이 장비는 대지를 묵묵히 오가며 흙과 아스팔트, 자갈을 단단히 눌러서 집안을 완성하는 마지막 주인공이야. 롤러 컴팩터는 거대한 드럼을 회전시키며 지면을 반복적으로 눌러서 다지곤 해. 롤러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스무스 드럼 롤러, 패드 풋 롤러, 진동 롤러, 타이어 롤러가 있어. 각 재료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데 특히 진동 롤러는 진동 에너지를 이용해 입자 간의 간극을 줄이고 밀도를 높여서 눌러주는 거야. 집안 다짐은 건설의 시작과 끝이야. 아무리 튼튼한 콘크리트를 부어도 집안이 느슨하면 치마가 발생하고 균열이 생기게 돼. 롤러가 만든 단단한 집안 위에서야 비로소 도로, 활주로, 댐, 건축물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을 버틸 수 있게 돼.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의 한 고속도로에서는 롤러의 주행 횟수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압축 강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포장 품질이 15% 이상 향상되었다고 하네. 단순히 누르는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완성되는 품질 관리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지. 도로공사뿐 아니라 댐 건설, 제방 보강, 공항 활주로, 철도 노반 등 모든 인프라의 기반을 롤러가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흙의 수분을 낮추고 진동 횟수를 조절하고 숙련된 미도를 완성해주는 바로 작업. 그건 숙련된 기술자의 감각이 필요해. 최근 롤러는 GPS와 IoT를 활용해서 작업 정도, 다짐 횟수, 밀도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려고 해.
최근 롤러, GPS와 LOT를 활용해 작업 범위, 다짐 횟수, 밀도 정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곤 해. 심지어 인공지능은 이거간이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AI로 알려주기도 하지. 와, 그럼 땅이 얼마나 튼튼한지도 다 체크해 볼 수 있는 거네. 정밀 시공 시대의 롤러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집안의 엔지니어라고 볼 수 있어. 모든 도로의 마지막. 도로의 생명. 보이진 않지만 이 장비가 지나간 자리는 도로의 수면과 직결되고 조용히, 확실하게 길의 기초를 완성해 가고 있어. 모든 도로의 마지막은 롤러로 끝나고 모든 기반의 시작은 롤러로 시작된다. 와우. 집안의 엔지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발자취를 단단히 받쳐주는 장비. 롤러 컴팩터는 진정한 기초의 예술가로 볼 수 있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소개할 장비는 바로 육지를 넘어 바다 위에서 일하는 거대한 팔. 거친 파도 위 수백 톤짜리 구조물이 떠오르고 이 놀라운 광경을 가능하게 한 존재. 바로 해상 크레인이야. 와, 육지의 크레인이 닿지 못하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대한 힘으로 인류의 문명을 세워가는 바다의 거인이라고 볼 수 있지. 해상 크레인은 선박 위에 크레인 구조를 설치한 형태로 수백 톤에서 수천 톤의 하중을 들어 올릴 수 있대. 와, 선박 자체가 부유체, 즉 둥둥둥둥 떠다니는 부유체이기 때문에 파도, 그리고 조류, 그리고 바람의 영향을 실시간으로 보정해야 된대. 이를 위해 자이로 센서, GPS 위치 보정 시스템, 자동 수평 조정 장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대. 해상 크레인은 주로 항만공사, 교량 교각 설치, 해상 풍력 터빈 조립, 침물선 인양, 해상 석유 시추 설비 건설, 이런 것들은 육지에서 절대 안 되는데 이런 육지에서는 불가능한 작업을 수행한대. 예를 들어 세계 최장 해상 크레인 중 하나인 쉬피니얼, 이거는 200만 톤을 들어 올릴 수 있대. 와, 우리 아까 위에서 5톤, 막 자동차 5대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건 무슨 2만 톤이면 가늠을 못하겠네. 이 거대한 석유 시추 플랫폼 전체를 단번에 옮길 수 있대. 2014년 두둥 한국의 진도 앞바다에 세월호 인양 작업에서 투입된 것도 바로 이 해상 크레인이었는데 수천 톤의 선체를 하나로 들어올리는 그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술이래. 이거 한국만 할 수 있는 건가? 와, 진짜 한국 대단한 것 같아. 바다 위에서의 리프팅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그냥 힘이 있다고 탁 들어서 왜 인형 뽑기처럼 착 들어서 확 올리는 게 아니라 정밀한 계산과 끊임없는 제어의 결과물로 할 수 있대. 현대 해상 크레인은 AI 기반의 위치 제어 시스템, 그리고 실시간으로 하중을 분석하는 기술을 탑재하고 있대. 심해에서는
시추선을 설치해서 해상 풍력 발전기 조립, 그리고 해양 신재생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로 떠올랐대. 와,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이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문명을 확장해가는 해상 크레인. 그 거대한 붐 끝이 들어올리는 것이 단지 철강 구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바로 인류의 기술, 꿈, 그리고 오늘도 해상 크레인은 바다 위에서 세상을 뚜벅뚜벅 세우는 조용한 영웅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대. 와, 해상 크레인 동영상이 너무 멋있다. 정말 하나의 작품을 보는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지? 대단해, 한국. 최고야. 하나의 도시가 태어나는 순간. 오늘 우리가 지켜볼 현장은 한 평범한 평화 위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현장이야. 땅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 도로, 건물, 기반시설이 순차적으로 세워지고 모든 과정은 정밀한 중장비들의 합창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 자, 그럼 처음부터 해보자. 공사 초기, 평야를 평탄하게 만들고 땅을 다지는 작업. 여기서 등장하는 첫 장비는 그레이더야. 도로와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고 경사를 조정하며 나중에 구조물이 정확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 뒤를 이어서 스크래퍼 활약하고 있어. 넓은 부지에서 흙을 깎고 실어 나르고 평탄화까지 수행하며 대규모 토사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그 안에서 작지만 소중한 중요한 스키드 스티어 로더, 좁은 공간에서 세밀한 다짐과 정리 작업을 맡았어. 그리고 롤러 컴팩터, 마지막 손길에 들어가는데 공사 초기 평야를 평탄하게 만들고 땅을 다지는 작업. 여기서 등장하는 첫 장비는 그레이더야. 도로와 부지를 평탄하게 만들고 경사를 조정해서 나중에 구조물이 정확하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뒤를 이어 스크레이퍼가 활약을 해. 넓은 부지에서 흙을 깎고 실어 나르며 평탄화까지 수행하며 대규모 토사 이동을 책임지고 있어. 다음은 작지만 아까 내가 엄청 작다고 했잖아. 아주 중요한 스키드 스티어 로더. 좁은 공간에서 세밀한 작업, 정리 작업을 맡으면서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지. 그리고 롤러 컴팩터. 마지막으로 손길을 더하는데 흙을 단단히 눌러 집안을 안정시키고 도로와 건물 기초를 세우기 위한 완벽한 기반을 만들어줘. 이제 기초 작업과 구조물 설치 단계야. 도로와 기초가 준비된 곳에서 아스팔트 피니셔가 도로 포설을 시작했어. 이와 동시에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크롤러 크레인이 거대한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부재를 들어 올리고 있어. 강철의 무게와 높이를 다루는 이 크레인이 없으면
동시에 뼈대는 세워질 수가 없어. 지하 터널을 뚫는 작업은 터널 보링 머신이 투입돼. 도시 곳곳에 지하철과 상수도관을 위해 땅속을 정밀하게 관통해. 한편 드래그라인 엑스커베이터는 깊은 흙과 토사를 제거하면서 댐, 저류지 등 대형 기반 시설 부지를 준비해. 도로가 형성되고 건물의 골조가 들어서면서 다음 단계는 도로 포장, 교통, 인프라 설치가 이루어져. 아스팔트 피니셔가 포설을 마친 뒤에 그 도로 위를 롤러 컴팩터가 다시 한번 다져줘서 도로가 완성돼 버려. 좁은 골목, 주차장, 공원 주변에는 스키드 스티어 로더가 흙을 퍼내고 자갈을 깔면서 세밀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그리고 다시 스크레이퍼가 흙을 옮기면서 공사 현장 전체의 높낮이를 균일하게 유지하게 돼. 도시 한쪽에는 항만과 해양 구조물이 필요한데 이곳에는 해상 크레인이 투입돼서 부유식 부두 구조물, 해상 터미널, 발전 설비 등 다양한 바다 위에서 이걸 설치하게 돼. 거대한 구조물을 들어 올리는 동시에 파도와 바람을 이겨내며 인류의 문명을 바다 위에 세우는 장면은 정말 멋지고 장엄하지. 흙이 다져지고 건물이 세워지고 도로가 포설되고 항만과 해상 구조물까지 완성되는 순간 한 평화가 하나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야. 각 장비는 단순한 기계로 볼 수가 없어. 그레이더, 크롤러 크레인, TBA, 드래그 라인, 스키드 스피어, 아스팔트 피니셔, 스크레이퍼, 롤러, 해상 크레인.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협력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시의 기초와 심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카메라는 천천히 완성된 도로, 고층 건물, 항만, 공원을 지나면서 이렇게 도시가 숨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도시가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지. 세상을 움직이는 거인들. 그들의 손끝에서 오늘도 도시는 태어나고 있는 거란다. 멋지지? 이런 중장비 모두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의 길을 내고 땅을 파고 해안까지 모두 이루어져서 도시가 되는 거야. 이런 멋진 도시, 각각 한 사람의 역할이 모여져서 우리의 일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밝아지듯이 어쩜 이런 장비 하나에도 이렇게 깊은 뜻을 담을 수 있을까? 정말 멋진 것 같아.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을 짓고 움직이는 10가지의 중장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닌 것 같아, 정말. 인간이 손에 닿지 못하는 곳에 다리를 놓고 산을 옮기며 바다에 길을 세우는 문명의 팔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걷는 길, 우리가 타는 지하철, 우리가 타는 자동차 길, 우리가 바라보는 도시의 모든 스카이라인,
그 모든 곳에는 중장비의 숨은 땀방울이 깃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거대하게 짓는, 끊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힘은 세상을 짓는 거대한 힘, 그 이름은 중장비야. 대단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도시의 풍경, 우리가 걷는 길, 그 모든 곳에는 중장비의 발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은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굴착기는 땅을 파고 불도저는 장애물을 밀어내며 크레인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모두 묵묵히 일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처럼 말이죠. 기계는 도구이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꿈이 들어 있습니다. 중장비 한 대를 설계하기 위해 수많은 기술자들이 밤을 새우고 그 기계를 움직이는 기사님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비 내리는 날에도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도로, 그 한 줄기 길을 내기 위해 수많은 손길과 기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을 돕고 세상을 확장시킵니다. 중장비는 단순히 건설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운명의 기록입니다. 산을 깎고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터널을 뚫고 도시를 세우는 이 거대한 여정 속에 중장비는 언제나 함께했습니다. 이 기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빠르게 연결되고 또 만나고 성장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장비의 세상도 변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전기화,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더 효율적이고 더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는 자율주행 중장비, 탄소를 줄이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한 건설 기술까지. 이제 중장비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지능과 환경을 생각하는 동반자로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장비를 통해 우리는 기술이란 무엇인가, 진보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계가 커질수록 그걸 다루는 사람의 마음은 더 섬세해야 합니다. 힘이 강해질수록 그 힘을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 기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0가지의 중장비. 그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짓고 길을 열고 미래를 세우는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거리에서, 도로에서, 공사장에서 그들을 마주치면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세요. 그 안에는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담겨 있습니다. 기계는 단순한 철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땀과 꿈, 그리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특별한 중장비들에게 세상을 짓는 힘, 중장비.